예, 안녕하세요. 수리논술 강사 나동혁입니다. 예, OT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OT 영상을 강의실에서 찍었는데, 이제 제가 주로 여러분들한테 표를 많이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술 전형에 대한 오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사례를 들면서 표 위주로 보여줄 거라서, 이제 예전에 이제 책상에서, 아니, 이제 칠판에서 이걸 적어가면서 하면은 아무래도 화면에 좀 숫자들이 작게 보이고 이래가지고 아이패드로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예, 이해 부탁드리고요. 뭐 저에 대한 소개는 지금 여기 화면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예,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했고 메가스터디에서 주로 이제 수리논술을 가르치고 있어요. 20년 전부터 수리논술 강사를 했고요. 대치, 강남, 부천, 중계 등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뭐 그 외의 학원들도 뭐 대치 두각학원이라든지 이강학원 몇 군데 이런 데 나가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는 수능도 같이 가르쳤었기 때문에 이제 장영진 모의고사 좀 여러분들 아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때까지는 장영진 모의고사 출제를 했었는데 지금은 뭐 이제 수능은 좀 하지 않고 있고 이제 논술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강사 소개는 뭐 이 정도로 간단히 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수리 논술을 계속 가르치는 사람들은 경력이 꽤 오래됐어요. 신규 강사의 인입이 별로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실력은 충분히 검증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다양한 표를 보여주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그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사람이 논술을 해야 되냐 뭐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일 거고 두 번째 이제 그러면 이제 논술로 준비를 할 경우에 이제 이게 정말 갈 수 있는 거냐 어차피 이제 대부분 다 수능에 올인을 하는 상황일 거고 거기서 약간의 시간을 내서 이제 논술을 하는 걸 텐데 그러면 이제 수능 위주의 전략에서 논술을 곁들인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이런 게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표를 많이 보여줄 텐데 자 지금부터 이제 표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현재 파이널까지 다 끝나고 합격자 1차 추가 합격은 안 나오고 이제 최초 합격자가 나온 상황이라서 그 친구들한테 제가 이제 수능 성적표도 보여달라 그러고 그다음에 수기도 받고 그래서 음, 이미 어느 정도 자료가 갖춰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이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논술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나 객관적인 자료 없이 그냥 감으로 떠도는 그죠? 잘못된 소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좀 비판을 하면서 좀 제대로 정보와 데이터에 입각해서 입시 전략을 좀 짜보자. 그래서 다양한 사례들을 예를 들어줄 거예요. 자, 이 표들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부분에 나와 있는 요 표가 실제로 학생들이 찍어서 보내준 수능 성적표입니다. 요번 수능 성적표고 요거는 학생들이 보내준 걸 그대로 다 이제 수치화한 거고요. 자, 여기가 이제 작년에 러셀 강남에서 작년 아니구나 올해구나. 자, 올해 러셀 강남에서 수업을 들었던 허땡땡 학생이고 요 학생은 연세대 생명공학과를 붙었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들은 이제 이 친구들이 써준 합격 수기를 요약했어요. 뭐 중요한 부분만 좀 따온 거고 일일이 다 읽어주진 않겠지만 읽어보면 핵심적으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뭔지는 알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봐야 될 게 여긴데 자 이제 정시에 올인을 하는 것보다 웬만하면 논술을 같이 준비하는 게 낫다는 게 선생님의 주장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정시로 합격했을 때에 연세대 생명공학과를 가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를 지금 자 비교 설명해 보는 거예요. 자 작년 입결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연세대 생명공학과를 정시로 간 친구들의 국수탐 100분위 합이 95.86%입니다. 95.86. 요거는 이제 학교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거예요. 이게 표점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서 영어는 뺐어요. 자, 국어, 수학, 탐구 3개의 표준 점수 표점 기준으로 합격자 70%컷 기준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작년 입결에서는 391.6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올해예요. 올해 예측하건데 이제 대략 연세대 생명공학과가 요 정도의 뭐랄까 수준을 유지한다고 했을 때 올해는 이제 상위권의 표점이 좀 올라간 상황이라서 397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지금
이 학생이 보내준 성적표에 따르면 국수탐 3개, 탐구 2개니까 4개를 합쳤을 때 영어 빼고 해당 학생의 표준 점수는 388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정시로 가려면 397점 정도를 맞아야 되는데 지금 388점이니까 어때요? 9점 정도가 모자란 상황이죠. 자, 9점 정도가 모자란 상황에서 이 점수로 만약에 정시를 가면 어디를 가느냐? 중앙대 화공과나 한양대 화학과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표점이 9점 정도 차이 나면 실제로 과가 레벨이 한두 개 정도 떨어져요. 대학이. 그래서 연대는 사실상 가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제 논술을 해가지고 이제 연대를 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논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학생부는 어차피 이제 별로 쓸 데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을 올인을 할 텐데 수능에만 올인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니까 논술을 같이 준비하자. 그리고 수능으로 갈 수 있는 데보다 좀 더 높은 데를 한번 노려보자. 그러니까 이제 기회의 측면이 있고 수능보다 조금 더 높은 데를 가보자. 기회의 측면이 있고 만에 하나 수능이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보험을 들어두자. 라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학생들의 이렇게 이번 수능 성적과 이제 논술로 간 대학을 비교를 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그 다음 친구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친구는 인데 러셀 부천에서 수업을 들었던 친구인데 연대 화학과를 갔어요. 자, 이제 표 보는 법을 여러분들이 익혔으니까 좀 핵심만 빨리빨리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연세대 화학과는 국수탐 합계 100분위가 작년 발표한 기준으로 95.83이 나옵니다. 자, 요 정도면 이제 작년 입결은 391.51점 표준 점수 합의. 앞에 얘기했지만 요거 영어는 뺀 국수탐 100분이에요. 아니, 국수탐의 표준 점수예요. 자, 국수탐 기준으로 표준 점수의 합이 391점 정도 되는데 올해는 앞서 얘기했지만 상위권 학생들의 이제 표점이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397점 정도를 맞아야 갈 수 있습니다. 자, 요 친구는 근데 실제로 374점을 맞았어요. 자, 이제 앞에 친구 보면 9점이 차이가 나잖아요. 예측 결과보다. 요 정도면 뭐 논술로 9점 정도 차이를 극복했으면 조금 잘 갔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표점이 보면 거의 23점이 차이가 나요. 그죠? 이 정도면 사실상 대박이 터진 겁니다. 대박이. 그러니까 앞에처럼 9점 정도 차이가 나면 뭐 같은 대학 내에서 조금 좋은 과를 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대학교가 레벨이 한두 개 정도 바뀌는 수준인데 요것처럼 이제 표점이 23점 차이가 나면 이제 갈 수 있는 대학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친구가 만약에 정시를 쳤다. 그러면 동국대 의생명공학과나 건국대 식품유통공학과 정도가 이제 적정선으로 떠요. 70%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연대 화학과를 간 거니까 이거는 이제 완전히 대박이 터진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자, 요런 케이스들 때문에 이제 논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렇게 해서 대학에 가는 사례들이 논술로 대학에 가는 사례들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도 계속 사례를 보여주겠지만 이게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자, 보시면 이번에 김땡땡 성균관대 자연과학 계열 러셀 대치에서 수업을 들었네요. 자, 들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자, 국수탐 합계 100분위가 만약에 정시로 갈 경우에 93.62 정도의 성적이 나와야 됩니다. 70% 컷 기준으로. 자, 작년에 이제 384점, 79점 정도였고 올해는 이제 조금 올라가서 388점 정도 예상이 돼요. 근데 이 친구는 보면 알겠지만 수능 성적표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385점입니다. 요 정도면 이제 3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논술로 뭐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기보다는 진짜 살짝 잘 간 거야. 이거는 이제 과 한두 개 정도 업그레이드 된 거야. 근데 보면 알겠지만 이 친구는 어떻게든 이제 서성안을 가보는 게 꿈이었거든. 근데 이제 정시로는 이제 서성안까지는 힘들고 중앙대나 경희대 정도의 최상위권 학과 또는 뭐 중상위권 학과 정도를 갈 수 있어. 그런데 어쨌든 논술을 조금 잘 봐가지고 성균관대를 가서 이 친구는 뭐 수능도 못 본 건 아니야. 그리고 수능 점수에 비해서 엄청나게 뭐 차이가 많이 난 것도 아니지만
본인이 어떻게든 논술로 한번 서성안을 가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 친구 굉장히 기쁜 거죠. 자, 또 다음 케이스를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 가장 이제 많은 논술 준비하는 학생이 가장 많은 구간이 국수탐 합계 100분위가 대충 90 안팎 정도 되는 데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서성안급은 안 되고 그 밑에 중경외시 건동홍숙. 자, 이제 중경외시 그다음에 건동홍숙 요 정도까지. 자, 요 정도 라인을 이제 논술로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보면 알겠지만 수능으로는 요 정도 가기엔 조금 힘에 부칩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논술로 조금 잘 봐가지고 요 정도까지 가보고 싶은 친구들, 이제 국수탐 합계 100분위가 90% 전후에 이런 학생들이 제일 많고, 요런 학생들이 이제 논술을 하는 데에 내가 볼 때는 가장 적합한 층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논술 준비는 최상위 수준의 레벨의 친구들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굉장히 수능에 있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친구들이 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요 정도 국수탐 합계 100분위가 90% 전후 정도 되고 뭐 2, 3 정도가 섞여 있는 수준에서 조금 논술로, 자, 수능으로 가는 것보다 논술로 조금 잘 가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준비하기에 가장 적합한 게 현재 논술 전형입니다. 요 정도가 이제 노력한 만큼 좀 성과를 많이 내기가 좋은 층이에요. 그래서 나는 현재 요런 정도의 스펙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정시보다는 조금 더 좋은데 한번 노려보고 싶다, 이러면 논술 좀 병행해서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91.36%인데 작년 입결로 표준 점수가 379점 정도 나오고 올해는 조금 올라가서 382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 친구는 376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역시 뭐 그러니까 수능을 엄청 망친 건 아닌데 한 6점 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가 한 몇 개가 좀 상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 만약에 이제 수능으로 갔을 경우에는 건국대에 요거보다는 조금 낮은 과, 그 다음에 뭐 아주대에서는 소프트웨어 오면 아주대 거의 최상위죠. 아주대 좋은 과죠. 뭐 요런 거, 동국대에 뭐 한 중간 정도 과, 요런 데를 갈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논술을 준비를 해서 자기가 계획한 거보다는, 그러니까 자기가 정시로 갈 수 있는 거보다는 한두 단계 올려서 간다, 이런 거고. 자, 요 친구는 이제 요약해서 이제 조금씩 요약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표 보는 법을 알았으니까. 이 친구는 이대 간호학과를 갔는데, 미안해요. 이대 간호학과를 갔는데, 너도 논술 시험을 잘 봤나 봐. 뭐 4년 장학생으로 뽑혀서 갔네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378점을 맞았고, 이제 이거를 정시로 갈 경우에는 이제 382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4점 정도가 벌어지는 거죠. 역시 정시로 갔을 경우에는 과 한두 개 정도를 낮춰 써야 되는데, 논술을 잘 봐서 과 한두 개 정도를 높여서 갔다. 게다가 이제 이화여대 간호학과 정도인데 4년 장학생으로 갔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딱 보시면, 딱 봐도 정시가 딱 봐도 정시 성적이 전반적으로 조금 부족해 보이죠. 약간 목표에 비해서는. 자, 그 다음 사례를 보면 이런 친구들은 이제 대박이 났다고 볼 수 있죠.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예측 가능한 합격자 점수하고 건국대 스마트 ICT 학과를 갖고 이게 90.97% 정도의 국수탐 합계 100분위. 그러니까 이제 90 안팎의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런 친구들이 논술 준비를 했을 때 제일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자, 예측이 381점 정도 되는데 이 친구 363점이 나왔으니까 18점 정도가 차이가 나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90%대의 정도의 학교를 노리는 친구가 표점에서 18점 정도를 극복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논술에서 대박이 난 케이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친구,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수기도 한번 읽어보면 되게 재밌는데, 자, 고3 때는 모의고사가 잘 안 나왔어. 고3 때는 모의고사 잘 안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약간 뭐랄까, 재수생이죠. 자, 그래서 수능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힘들었다. 그런데 이제 재수를 했어. 근데 구평이 잘 나와서 논술을 굳이 해야 되나 또 고민을 했어. 이게 너무 안 나와도 고민이고 너무 잘 나와도 고민인데, 너무 잘 나오면 당연히 정시로 좋은 데 가고 싶지 뭐.
굳이 논술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죠. 근데 이 친구는 결과적으로 수능을 망쳤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보험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재수를 했으니까 작년에도 수능 망쳤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끝까지 한번 논술을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사실상 수능을 망쳤고 망친 상황에서 논술로 건대를 붙었으니까 이 친구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게다가 18점 정도의 차이를 극복했으니까 갈 수 있는 대학이 이 정도면 많이 달라집니다. 여기 보시면 합격 가능성을 보세요 한번. 국민대, 산림환경, 가천대 방사선, 광운대 정보융합. 그러니까 이제 국숭세단 정도의 중간과 정도를 갈 수 있는 이제 그 정도의 점수가 나온 거예요. 수능 점수가. 그런데 그걸 극복하고 건대 스마트 ICT를 갔으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대박이 난 케이스죠. 그래서 본인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보장된 것은 없고 그저 더 많이 준비한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재수를 하면서 수능의 점수가 많이 올랐어. 그래서 믿고 있었는데 수능 시험을 결과적으로 망쳤어. 그런데도 어쨌든 논술 준비를 해서 살아난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더 많이 준비한 사람이 결국 더 많이 기회를 가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힘들지만 수능 준비하면서 곁다리로 논술로 같이 준비했고 때려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계속 꾹 참고 보험 삼아서 준비를 해뒀더니 논술로 대학을 갔다. 굉장히 바람직한 사례죠. 자, 그 다음 케이스를 보도록 합시다. 이 친구는 아직 합격 수기는 못 받았네. 이 친구는 그냥 얼핏 보기에도 야, 이게 지금 수능 성적표를 보시면 63432호인데 한국산 빼고 생각하고 6343인데 이걸로 건국대를 갔다?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죠. 이 친구는 아니라 다를까 이제 수치로 봐도 이 정도면 거의 초초 대박이 났다고 봐야 된다. 초초 대박이 났어. 왜냐면 46점 차를 극복을 했거든. 표점 기준으로. 자, 건국대 시스템생명공학과라는 데가 이제 90.8% 정도의 국수탄 100분위를 보이는 대학입니다. 학과입니다. 그런데 예측이 380인데 334점으로 여길 갔다. 야, 이거는 진짜 이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논술을 해야 돼.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요쪽 샘플을 많이 모으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학생들이 정보를 제공해 주면 사실상 다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건데 지금 보면 90%대의 전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친구들이 논술 준비하면 좋다는 거고 이 정도 친구들이 또 수능 점수가 굉장히 오르락 내리락 많이 한단 말이야. 불안하단 말이지, 불안해.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논술 준비를 같이 해줬을 때 이렇게 초초 대박이 많이 난다. 자, 보면 이 친구 지금 점수에 맞춰서 수능으로 정시로 가려면 전북대나 경상대 같은 데 가야 돼. 근데 건국대를 갔어. 본인이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 이 정도면 논술 준비 일찍부터 할 만하죠. 자, 다음 케이스들을 봅시다. 보면 또 90% 정도 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중건경 정도, 중건경 시립대 2대 뭐 요 정도. 그죠? 건동 중건경 시립대 2대. 그다음에 뭐 동국, 홍대, 숙대 요 정도까지. 그러니까 요 정도가 이제 90% 전후 라인들이에요. 서영고, 서성한 다음 급. 근데 이런 데가 이제 대박이 많이 난다는 겁니다. 자, 이 친구도 경희대 기계공학과를 갔는데 이 수능 성적표 봐봐. 지금 딱 봐도 국어가 뭐 6이면 거의 이제 끝장난 거죠. 국어 때문에. 실제로도 점수를 비교해 보면 이 친구도 초초 대박이 났습니다. 지금 예상 정시로 갈 때 예상 점수하고 이 학생이 받은 점수하고가 거의 50 이제 6점 정도가 54점 정도가 벌어지네요. 그죠? 야, 진짜 대박 난 거죠. 충남대, 강원대, 전북대 이런 지방 국립대를 가야 되는 정도인데 경희대를 갔으니까 정말 대박이 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해주고 싶은 게 이런 친구들을 보면 알겠지만 대체로 이 전반적으로 보면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래도 이 친구도 봐봐. 지금 이 친구는 국어가 6인데 수학은 3이잖아. 자, 이 친구도 국어는 6인데 수학은 2야. 그러니까 어쨌든 논술은 수학만 보잖아. 수학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학을 좀 잘하는 편이면 좀 논술을 준비해 볼 필요가 있겠다. 다른
과목에서의 어떤 뭐 핸디캡이나 불리함을 수학 하나로 만회할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자,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또 90.18 건대 화장품 공학과야. 이 친구도 보면 건대 가기에는 택도 없는 정시 점수, 수능 점수입니다. 특히 이제 국어가 4가 나왔기 때문에 이 친구도 굉장히 타격이 큰데, 자, 요 과를 정시로 갈 경우에 올해 379점 정도가 예상이 돼요. 근데 이제 360점이 나와 있으니까 19점 정도 차이를 극복한 겁니다. 자, 역시 요렇게 90% 안팎이 되는 이제 상위권 친구들이 표점으로 19점 정도를 극복했다. 나름대로 초대박이라고 볼 수 있죠. 초초대박까지는 아니고 대박 또는 초대박 정도죠. 왜냐면 자, 정시로 갈 경우에 성신여대 수학과, 가천대 인공지능, 광운대 건축공학 이런 데가 이제 합격 가능선이거든. 근데 건대를 갔다. 화장품 공학과 꽤 괜찮은 과예요. 중간 정도 되는 과인데 요 정도를 갔다. 얼마나 본인이 만족스럽겠습니까? 이 친구도 재수를 한 친구야. 학종은 쓸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럼 뭐 수능에 올인할 텐데 똑같은 얘기 하잖아. 수능에 올인하는 건 좀 위험하니까 보험으로 논술 준비를 했다. 그런데 이제 꾸준히 한 친구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몇 시간씩만이라도 꾸준히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렇게 해서 봐 이렇게 수능을 망쳤는데 논술로 건대를 갔다. 정말 잘된 케이스죠. 자, 요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일부러 여기를 많이 뽑아온 게 아니라 분포 자체가 요 정도 레벨의 학생들이 많다는 거야. 또 건국대인데 이 친구도 재수한 친구야. 비슷한 상황이 계속 펼쳐지지 않습니까? 내신이 4.0 학생부 기대하기 힘들고 자, 그래서 이제 논술을 해야 되는데 남들은 다 논술은 운이다라고 말하는데 본인 그렇게 생각을 안 해서 고3 겨울방학 때부터 했으니까 재수까지 했으니까 수리 논술 나름 엄청 꾸준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위에서 뭐라고 하건 자기 신념 갖고 공부한 거야.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올해 예측이 378.99인데 거의 379점 정도 되죠. 361점이니까 거의 18점 정도를 극복한 건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요 정도 레벨에서 요 정도 그러니까 라인에서 요 정도 차이를 극복했다 이러면은 진짜 대박 난 겁니다. 앞에 친구하고 비슷해. 광운대, 인하대, 성신여대 이런 데 가야 돼. 정시로 가면. 근데 이제 건대가 수학과 같다. 굉장히 잘 나온 겁니다. 딱 봐도 이제 과탐 2가 장난 아니고 역시 비슷해. 국어가 상대적으로 약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논술을 내가 볼 때는 무조건 해야 돼. 왜냐면 이거 국어도 그렇고 과탐도 그렇고 이렇게 특정한 과목에 있어서 이제 핸디캡이 있는 친구들은 이걸 골고루 잘 올려가지고 물론 처음에 마음이야 다 올리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골고루 다 안 오른다고. 그랬을 때 이 핸디캡들을 극복하고 어떻게든 이제 상대적으로 수학을 잘한다, 수학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해볼 수 있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논술 간다. 이런 거 좀 많이 염두에 두세요. 자, 지금 계속 요때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나오고 있는 친구들 좀 주목 좀 해. 지금 전체적으로 2, 3등급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보면 이제 수능이 요런 느낌으로 나오는 친구들 뭔가 부족해 뭔가 지금 자 이런 거에 맞춰서 이제 정시를 가면 제대로 가기 힘든 거야. 자, 이 친구도 봐봐. 홍대 산업데이터공학과를 갔는데 355점이 나왔어 이 친구는. 근데 예측이 378이니까 23점 정도 차이가 나. 이 정도면 이건 무조건 대박이야. 이 친구는 20점대 넘어가면 초대박이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자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 친구도 자 홍익대의 자 건설환경공학과를 갔는데 홍익대 건설환경공학과가 89.58 정도 되는 데야. 국스탄 100분위가. 근데 딱 봐. 얼핏 봐도 수능 성적표 봐요. 5가 2개나 찍혀 있고 영어는 4고 이게 됩니까? 이 친구는 그냥 난리 났어. 지금 33점 차이나. 자, 이런 케이스들이 자, 여기 보세요. 동국대 이제 조금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 알 거야. 이해했을 테니까 요약해서 얘기해 줄게. 자, 동국대 전기공학과야. 100분위 89.57이야. 지금 차이 봐봐. 많이 나. 그치? 이 친구 47점 차이나. 국어 5야. 국어 5고 과탐 1, 5, 6 난리 났어 지금. 수학만 잘해. 수학만. 영어 조금 무난하고 수학만 잘해. 자, 이런 친구들 무조건 논술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논술 좀 체계적으로 좀만 준비해주면
여기 자기가 잘 알고 있네. 스스로 얘기하잖아. 수학에 조금이라도 강점이 있으면 논술을 해라. 그지? 수능 국어 특히 큰 약점이었다. 극복이 안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어디 가겠어. 전남대, 광운대 이런 데 가야 되는데. 지금 동국대 간 거 아니야. 이거 비교를 해보라고, 비교를. 논술 준비해서 이렇게 잘 된 거야. 근데 내 생각에는 이게 국수탄 100분위 합이 90% 전후.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뭐 2등급에서 3등급, 뭐 간혹 4등급까지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좀 많겠어? 그지? 뭔가 수학만 좀 잘 나오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지 않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논술을 해주면 조금씩만 투자해서 해주면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계속 이런 케이스들 많이 나오잖아. 자, 그 다음에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다 지금 비슷한 케이스들이야. 자, 이제 조금 낮은 과들 한번 볼게요. 이 친구는 인하대 통계학과를 갔어. 인하대 안에서도 이제 자연과학 대학들이 좀 점수가 떨어져요. 뭐 수학과 통계, 물리, 생물 뭐 이런데 자연과학대들이 점수가 조금 떨어지는 편인데, 야, 얼핏 봐도 봐봐. 지금 64358이야. 이게 인하대 통계학과가 지금 오늘 예를 들어주는 학교 중에 비교적 낮다는 거지. 국스탐 합계 100분위가 82%면 우리나라 대학 중에 상위 그래도 20%, 5분의 1 안에 드는 대학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친구 지금 점수 봐봐. 예측 점수하고 이 친구가 받은 점수하고 봐봐. 이게 야, 이거는 정시로는 도저히 극복이 안 되는 진짜 어마어마한 마이너스 65점. 내가 볼 때는 오늘 예를 들은 친구 중에 가장 이거는 거의 이제 기적이다, 기적. 이 배치표나 이런 거 조사해 보면 이 친구는 제주대 이상 국립대학 지방 통틀어도 다 불가능해.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대학이 뭐 본인이 원하는 데 거의 없다고 봐야 돼. 무조건 이제 재수 삼수 각인데 65점 표점 기준으로 65점의 차이를 극복했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이 뭐 그냥 어쩌다 우연히 일어나는 거냐? 아니야. 이 친구도 봐봐. 인하대 식품영양학과 갔는데 야, 역시 65점의 차이를 극복했죠? 수능 성적표 볼까? 와, 64466이야. 답이 없어, 답이. 제주대 이상 모든 대학, 지방 국립대까지 다 포함시켜도 갈 데가 없어. 여러분들 이런 사례들 때문에 논술 준비하는 겁니다. 이 친구도 봐. 자, 연세대 미래캠 자율융합. 러셀 영통에서 수업을 들었네. 국수탄 100분위 합이 62%니까 뭐 보기에 따라서는 낮은 학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상위 40%의 친구들이 가는 과야. 근데 논술로서는 내가 볼 때는 논술의 거의 마지노선이야. 마지노선, 그제? 연세대 미래 캠퍼스면 요거랑 이제 뭐 약수령 대학들이 있을 거야. 요 정도 논술의 마지노선이야. 자, 근데 이 친구 점수를 볼까? 해당 학생 298점이야. 특히 뭐 국어 6, 과탐 76, 와, 장난 아니야. 상대적으로 역시 이 친구도 수학에 강점이 있어. 근데 이 친구 역시 26점 정도의 차이를 극복했어. 역시 제주대 이상 모든 국립대학 포함해도 제주대 이상 가기가 힘들어. 그런데 연대 미래캠 갔다. 여러분들 행복이라는 건 말이야 상대적인 거야, 그지? 꼭 뭐 서울대, 연대, 고대만 가야 행복한 게 아니고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제? 본인의 실력에 맞게 갈 수 있는 뭔가 길을 찾았다. 그리고 여기 얘기하잖아. 수리논술, 내신, 모의고사 성적 모두 낮았던 친구야. 그래서 꾸역꾸역 열심히 재수까지 했네. 열심히 해서 고3 2월부터 재수까지 진짜 이 친구 나름 인생 던져서 최선 다한 거야. 그래서 논술로 어쨌든 자기 실력에 비해서 가장 좋은 대학을 갔다. 그죠? 전략을 잘 짠 거지. 본인의 처지를 잘 이해하고 전략을 잘 짠 거야. 그래서 행복은 상대적인 거야.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지금 얼마나 행복하겠어.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나 많은 예들을 들어줬는데 이런 예들을 종합해 보면, 자, 이제 결론을 내고 오늘의 뭐 영상을 뭐 끝내도록 합시다. 저 뒷부분에 내용이 많은데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어차피 자료를 다 공개를 할 테니까 자료 보시고 그냥 지금 이 사례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논술을 준비해야 되는지만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도 난 훌륭하다고 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야. 자, 난 내신 점수가 안 좋아. 그래서 학생부는 이미 다 어느 정도 결론 내릴 수 있는 상황이야. 학생부로는 답이 없다.
학생부로는 답이 없다. 그러면 이제 뭐 대부분 다 정시 올인할 거 아니야? 자, 정시에 올인을 할 거니까 다 수능 공부를 할 텐데. 자, 이게 두 가지 정도의 요인이 있어. 첫째, 수능에 올인을 하는데 점수가 너무 들쭉날쭉하고 시험을 볼 때 얘 망칠 수도 있고 불안하단 말이야. 원하는 만큼 안 나와. 불안해. 요런 친구들이 이제 논술을 같이 준비를 해주면 이제 보험을 들어두는 거니까 마음이 좀 편할 수 있죠. 자, 이런 게 이제 논술을 준비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능 점수가 어느 정도 이미 고착화됐어. 그러니까 진폭이 크지 않지만 잘 떨어지지 않지만 오르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는 상황이고 그랬을 때 내가 마음에 드는 대학을 정시로도 가기가 어렵다. 그럼 이런 친구들은 논술을 같이 해주면 이게 기회야, 기회. 그지? 특히 내가 수학에 상대적으로 좀 강점이 있다. 이런 친구들은 이제 논술 준비해주면 굉장히 좋거든. 그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상위권 애들, 그 다음에 수능이 이미 어느 정도 완성형 단계에 들어선 이런 친구들이 논술을 하는 게 아니야. 수능 자체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진폭이 커서 불안하고, 이런 친구들 2등급에서 4등급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매한 중상위. 그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대학을 수능으로 갈 수 있을까 불안해. 이런 친구들이 논술을 수능과 함께 곁들여서 같이 준비해주면 좋다는 거야. 절대 논술에 올인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수능을 같이 준비하라는 거야. 절대 논술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수능 공부 열심히 하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논술에 투자를 해달라는 거야. 실제로 붙은 사람들 얘기들을 한번 봐봐. 자, 대부분 다 봐봐. 수학 빼고는 점수가 잘 안 나온다. 이런 얘기 하지. 그 다음에 수학 실력을 키울 수 있어서 했다. 자, 그 다음에 정시 메인으로 수능은 준비했다. 근데 불안하니까 수능 같이 준비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을 보면서 여기도 뭐 정시에 매진할까 고민했다. 그지? 자, 그런데 이제 수능 논술 준비를 같이 한 거고 많이 하라고 안 하잖아. 조금씩 꾸준히 해라. 그리고 자, 논술 공부를 했더니 원래 못 풀던 미적분 28, 9번, 30번 이제 소위 말하는 준킬러 문항들도 풀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올라간다. 그래서 수능과 논술이 이런 거 뭐라 그래? 시너지 효과가 있다. 같이 공부해 달라 이런 거야.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끝내도록 하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정도 되면 이제 나 정도면 논술 준비해야 되나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래도 장벽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게 뭐냐면 선발 인원이 너무 적어서 경쟁률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이거는 자, 일단 요거를 봐야 돼. 자, 선발 비중은 3% 남짓이야. 그런데 니네가 가고 싶은 소위 말해서 수도권까지 포함했을 때 이름 부르면 알만한 대학들은 다 논술을 봐. 내년에는 이제 고대도 논술이 부활을 했잖아. 그러면 이제 서울대 빼고는 나머지는 웬만한 학교 논술이 다 있다는 거야. 그러면 전국 대학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니네가 가고 싶은 대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논술로 10% 정도 뽑는다는 거야. 그러면 수능으로 3, 40% 정도 뽑는데 논술로 10% 정도 뽑으면 이게 완전히 버려야 될 카드냐. 조금만 준비해주면 이 정도면 살릴 수 있는 충분한 어떤 퍼센티지가 나오지 않냐. 자, 요런 거고요. 자,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자. 경쟁률이 너무 높은데 이거 로또가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것도 역시 좀 쪼개서 봐야 되는데 최저가 없는 학교들은 실제로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상위권 대학 기준으로 하면 한양대 같은 데들 막 경쟁률이 100대 1이 넘는데 나중에 이게 빠지지도 않아. 잘 이런 데 쉽지 않아. 그런데 최저가 있는 학교들을 한번 봐봐. 그러면 최초 경쟁률이라는 게 굉장히 허술하는 거야. 서강대 기준으로 봐봐. 수학과 91대 1이었는데 16대 1로 떨어진다.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20대 1인데 8대 1로 떨어진다. 그래서 자, 경쟁률이 굉장히 거품이 많이 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실질 경쟁률을 보면 그렇게까지 높진 않다. 자, 한번 요약을 해볼까?
10% 정도 뽑는다. 논술. 그리고 실질 경쟁률은 뭐 수십 대 1에서 수십 대 1, 뭐 100대 1 이렇게 나오지만 최저가 있는 경우에 실질적인 경쟁률은 10에서 20대 1 정도로 과에 따라서는 한 자릿수가 나오는 과들도 꽤 있어. 굉장히 경쟁률이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완성형인 친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수능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불안한 친구들이 수능과 논술을 같이 해주는 거고, 특히 2등급에서 4등급 정도로 애매하게 나오는 친구들이 논술을 준비해주면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다. 절대 운에 맡기지 말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본인이 갈 수 있는 대학보다 훨씬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말고, 나는 이번 윈터 때부터 한번 본인이 객관적으로 그제 자기의 위치를 한번 고민을 해보고 논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논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절대 운에 맡기지 마라. 논술 절대 운이 아니다. 논술도 체계적인 계획과 그지 데이터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얘기해주고 있잖아. 어떤 사람이 논술로 대학 가는지. 자, 그런 걸 준비해서 논술로 대학을 가보자. 이런 겁니다. 자, 오늘 OT 영상이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서 짧게 끝내도록 할게요.